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신고가와 미분양 공존하는 시대로 전개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저는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을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박에 새겨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30년에서 적어도 50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도 결국에 오름과 내림, 정점과 저점을 오고 가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인구 감소는 적어도 30년 그리고 50년, 많게는 50년까지 한 세대가 까지의 시간이 벌어지기만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아파트 가격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그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화폐 가치를 일정 수준에까지 반영하는 것인데, 그 반영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반영하는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가와 미분양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이렇게 막 의아해할 거예요. 아, 또 미풍 선생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전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됐냐. 무슨 어떻게 뭐 감세 정책이 나오냐.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이냐. 이렇게 지금 결국 얘기하다 결국에 다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또 똑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또 막 욕하고 난리 날 겁니다. 압구정인데 서울 대장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할 때가 똑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였습니다. 양적 성장하는 시대였어요. 인구가 막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딥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찾는 곳이 딱 정해져 있죠. 학군지, 대단지, 역세권. 그런데 모두가 양적 성장하는 시대다 보니까 여기서는 질적인 차별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다 같이 내렸어요. 뭐 서울 강남이라고 하락장에 뭐 올라가고 이런 장이 아니었으면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 강남이라든가 여러분들 5대 광역시 보시면은 주도하는 핵심지 그곳들이 오히려 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는. 인구 감소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반영하는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부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부과될 종부세율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우리가 나왔던 소식으로는 저는 일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세금의 종부세, 재산세, 공시지가 올라갔으니까 재산세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토탈적인 세금들이 일회성이라고 봤는데 이 일회성 자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지금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죠. 보여주는 어떤 정책의 방향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앞으로의 세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연동됐냐면 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표. 그러니까 이 표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정책이 계속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민주당 어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70년대 운동권들이죠. 그러니까 체류탄 가스 막는 그 향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은 무엇이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1850년대. 아주 옛날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많은 부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 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다. 내한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표입니다.
표에 따라서 춤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나와 있던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재산세와 종부세 다 같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그래서 세금 폭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작용을 합니까?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이거는 매수 진작이죠. 매수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시면은 신고가 미분양, 야, 세금 낮아지는데 왜 미분양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하는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기 바라고. 자,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김병우 정청래. 여기서 가장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이광재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무현의 오른팔이다.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이제 이광재 의원이고, 한 명은 지금 이제 성 문제로 구속이 돼 있죠. 네, 재판받고 있고, 1가구 1주택은 제외하고 종부세는 상위 1%만 부과해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종부세 취지가 이게 맞는 거죠. 1가구 1주택은 투기와 연관이 없잖아요. 투기 억제가 바로 종부세의 핵심 가치고,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상위 1%에게만 부과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범법적 가치예요. 법률적 가치고. 그럼 이광재 의원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1가구 1주택은 무조건 제외하는 게 맞죠. 여기서는 투기가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위 1%만 부과하는 게 맞죠. 종부세의 취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이광재 의원 단 한 명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 쏘아 올린 LTV 10% 확대 우대, 그러니까 LTV,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 담보 비율입니다. DTI는 소득에 대한 담보 비율이고, 소득에 대한 이제 기준설 가이드라인이고, 그러면은 집값을 조건을 6억 이하로 완화될 때라고 하는데 지금 9억까지 얘기가 나와요. 9억까지. 그러니까 40에서 50%, 50인 사람들은 조정지역은 60%까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엇입니까? 조정지역이라든가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이란 것은 한마디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무너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15억 이상 빼고는. 그렇다면은 실거주 요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그거 외에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 진작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정 LTV 우대 대상 확대 가다. 종부세를, 이거는 계속 얘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종부세 기준은 거의 12억은 최저 마지노선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5억이 될지 18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2억 종부세 기준, 종부세 기준이죠. 공시지가 12억은 일단은 안착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민심 달래기다. 밑에 보시면 민심 달래기다. 저소득층 생애 최초 구입 대출 물량을 낮춰준다 그러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상향. 네, 재산세 이제 감면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거주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기간 이래서 그것도 9억까지 상향을 해준다 그러고, 다 이제 푸는 거예요. 다 매수 진작을 하는 유인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가 또 나타난 겁니다. 국토부 7월부터 34,000가구 사전 청약 신청 시행.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토지 확보가.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증을 가집니까? 네, 왜 이렇게 애증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17년도에부터 우리는 현 정부가 공급이 넘쳐난다고 그랬죠. 넘쳐난다고 해놓고 우리가 청와대, 정부, 그리고 LH, 국토부는 땅 투기했습니다. 넘쳐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 알을 지금 다 박아놨어요. 알을. 네, 이제 보상해주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착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사전 청약까지 시행한다면서 지금 상기 신도시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거 밀어붙이지 못하고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요, 청와대, 정부, 여기에 관련된 이제 각종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 사람들 다 망합니다. 이 정부 끝나면요,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얘들은 숟가락 싸움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얘기가 공급을 늘린다, 아니면은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주긴다, 공급을 만들어준다. 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활이 걸렸어요. 사활. 어떤 사활입니까? 여기 정부와 청와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땅 투기해놨기 때문에 17년도부터 숟가락이라는 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사활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망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도시권 추가 지정 검토하는 정부. 또 보시면 전주, 제주, 평택, 이거 다 미분양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기 신도시도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네,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뭐 사전 청약이 제가 볼 때는 상기 신도시에 입지 좋은 곳들 있죠. 광명도 있고, 인천 쪽도, 계양 쪽도 있고, 또 부천 쪽도 있죠. 그래서 광명층도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시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 제주, 평택 이런 곳들은 제가 볼 때는 미분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원 이하 쪽들, 그쪽이 뭔가가 생긴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광명이라든가 이쪽은 좀 가깝잖아요, 솔직히. 가장 시흥 이쪽은.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의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다고 하죠. 네,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수동 쪽이야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는 곳이 워낙 이제 또 핫 이슈입니다. 또 고층 50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목동을 왜 옮겼습니까? 목동을. 난 이해가 안 되네. 목동. 지금 안전진단도 통과 안 됐잖아요. 이거 목동 아무 의미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똘똘이 한 채예요. 어차피 실거주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구청에 승인을 받는데 그것이 요건이 2년 이상 바로 실거주한다는 요건입니다. 이거 도장 찍어서 들어간 곳이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구역은 우리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곳입니다. 갭 투자. 그런데 지금 갭 투자 누가 합니까? 누가 1가구에서 2주택으로 갑니까? 지금 세금이 이렇게 양도세가 이렇게 나가는데. 네. 다 똘똘이한 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명목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명목적. 근데 여기서 특이한 목동은 조금 여기서는 아무 의미요. 여의도는 좀 시범하고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압구정 이건 당연한 거고, 청담하고 삼성도 이 구역들은 당연한 거고, 성수동도 여기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는 워낙 큰 전략 정비구역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투기판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라도 안 해도 사양만 없어요, 이게. 왜 상관없냐? 어차피 1주택 1가구입니다. 이거 다 똘똘이 한 채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성수동 쪽은 우리가 이제 투자로 쪽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지정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할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는 한쪽에서 신고가 안 하고 한쪽에서 미분양이 나와요. 대구는 벌써부터 미분양 나옵니다. 대구는 저는 5대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 그리고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그리고 5대 광역시죠. 가장 심각한 곳이 대구다. 저는 대구는 크게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구 아파트에 올라가는 주구가 어디냐면 성수구입니다. 성수구. 수성구. 수서구인데요. 수성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학군지입니다. 학군지 이제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 내륙의 학군지는요. 앞으로 서울이든 부산이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륙의 학군지. 네. 서울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대치동 쪽을 벗어나라고 그랬죠. 대치동 팔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곳이 뭐지? 압구정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이미 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에 있는 내륙의 학군지 가지 말란 겁니다. 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대구는 어떻게 되냐면 핵심지가 조망이 없습니다. 대구 자체가 조망이 강이나 바다라든가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핵심지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학군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학군지는 어떻게 되냐? 학령 인구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30년에서 50년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도 과다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서울도 부산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앞자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극대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망 위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셔야 됩니다. 일본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30년에서 50년간까지는 인구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서히 스테이블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냐? 가는 곳은 계속 갑니다. 이게 신고가 치는 곳은 아주 협소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시면은 사회적인 양극화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양극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양극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끼리의 이제 유주택자끼리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초양극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부 지역 있죠. 한강변을 둘러싼 일부 지역하고 내륙 쪽, 그 다음에 학군지 쪽 이런 곳과의 양극화가 전폭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례를 보시면 평당 3억 가죠.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구조망권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으로 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평당 1억이라고 했죠. 저는 20년 저는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0년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20년 정도를 사이클로 두고 본다면은 이런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또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저는 평당 3억 무조건 간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망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큰 어떤 큰 조망권이 없는 어떤 큰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내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대단지의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의 아파트들하고 역세권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망권, 영구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한 초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내륙에 있는 아파트, 교통이 좋은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역세권도 있는 아파트도 있을 건데 그런 아파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그 한계치를 벗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조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도 앞으로는 향후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미분양 아파트 생겨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한쪽에서는 일정 수준에 벗어나는 메리트가 가지는 이런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요. 평당 3억으로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으로 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계속 신고가 나와.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해.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되냐면은 인구 감소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 네. 해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 해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박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지로. 거주지에서의 핵심지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영구조망권, 광안대교 영구조망권 이런 비율로 계속적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부산도 20년 후에는 평당 2억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80% 10년 후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남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망권으로 계속 갑니다. 조망권으로.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통이 좋다고 하는 학군지가 좋다는 아파트들은 한계를 가집니다. 한계. 그 한계를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망이 필요합니다. 조망. 영구 조망 뷰가 필요해요. 앞에 건물이 보여서 무슨 광안대교 조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영구 조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것은 2017년도, 2016년부터 벌어졌던 거에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죠. 네, 1분에 있는 아파트와 5분에 있는 아파트.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1분위는 이제 하부 계층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분위가 커질수록 1, 2, 3, 4, 5분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파트가 이제 평균적으로 비싼 아파트가 되는데 이 5분위 안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분위 안에서. 이 5분위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사례가 무엇이었냐? 인구 감소가 나타났던 일본의 사례가 가장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분위와 1분위의 싸움이 아니에요. 경쟁이. 양극화가. 이제는 5분위 안에서 싸움 난다는 겁니다. 이 5분위 안에서 싸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망에 따라서 싸움 난다는 겁니다. 조망에 따라서. 결정적인 이유가 조망입니다. 여기서부터. 맨하튼 사례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 잘 보라고
홍콩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런던과 독일의 베를린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어디와의 싸움이었습니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5분이야 1분이야 싸움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었냐면 5분위 안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5분위 안에서.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무엇이냐? 상급지와 상급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패권을 누가 가지냐의 싸움이냐는 겁니다. 그 패권을 가져가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조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위 안에서도 양극화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몇 배로. 몇 배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수요들, 실거주에 대한 요건들, 이 부분에 있어서 극과 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로 가고 투자를 못 간 사람들,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제는 초양극화로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투자적인 요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외곽 쪽에 사시는 분들, 학군지, 내륙의 학군지 사시는 분들 나중에 이걸 포기합니다.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시면 3년마다 우리가 부자가 계속 나타난다고 그랬죠. 3년마다. 3년에서 5년마다 부자들이 몇십억, 몇백억 버는 부자들이 몇천명, 몇만 명씩 계속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또 밀고 당겨줍니다. 어디로 밀고 당겨줍니까? 네. 5군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핵심지, 조망에 있는 핵심지로 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수요를 또 다 챙겨줘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고가가. 한쪽에서 미분양이 계속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S급 입지라는 이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어떻게 되냐? 일본처럼 평당 3억 간다는 거죠. 2억, 3억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콩은 여러분들 넘사예요, 넘사. 평당 뭐 6억, 7억입니다. 여기는. 좀 조만 괜찮고 이런 아파트는요, 홍콩 보시면은 그냥 7억, 8억 뭐 그렇게 되죠.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시세 보시면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시세를 포기하고 실거주로만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